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텍사스 제피입니다. 자, 오늘은 TKQQ와 제피 리밸런싱 후 추가로 어떻게 매수할까? 그 매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7월 리밸런싱 이후에 제가 TKQQ와 제피를 다시 모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모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피 10월 배당금이 발표됐어요. 주당 0.4172달러입니다.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피의 이 배당률을 7%에서 10%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리밸런싱 후에 추가 매수를 이삭줍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분할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TQQ를 어떻게 추가로 매수하고 있는지 제 나름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도표를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하는 족족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9 일부터 도표를 만들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전제는요. 5 일마다 한 번씩 매수하는 거예요. 이제 왜 5 일마다 매수하냐? 뭐 이유 없습니다. 제가 일 주일에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리고 한 3 일이나 4 일에 한 번씩 하니까 또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오마이님이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5 일마다 한 번씩 매수하는데 그 기간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수입 중에서 제피 배당금을 포함해서 월 한 2,400불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을 분할로 5 일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TQQQ와 제피를 50대 50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현금은 예외입니다. 현금은 그렇게 예전같이 많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요. 전체 투자 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추가 매수할까요? 자, 볼게요. 두 번째 TQQQ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피만 200불 정도 매수를 합니다. 5 일마다 400불 정도 사용할 계획인데 200불 썼으니까 200불이 남죠. 그럼 200불은 캐시로 보관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TQQQ 비중이 40에서 50% 이 사이일 때 그럴 때는 TQQQ를 한 200불 정도, 제큐는 100불 정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100불 정도의 캐시가 남죠. 그거는 이제 캐시로 현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TQQQ의 직전 정고점 MDD 30% 도달할 때 5 일마다 TQQQ는 300불, 제큐는 100불 정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이건 너무 5 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또 포모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TQQQ 직전 정고점 MDD 30% 근처이면서 하루의 폭락폭이 TQQQ 폭락폭이 3% 이상일 때 100불 정도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 포모 방지형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제일 처음에 목돈을 들어갈 때 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보분들 이 분들이 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현금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현금 10%를 사용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합니다. 먼저 현금을 10분할을 하죠. 그리고 MDD가 30% TQQQ MDD가 마이너스 30% 이상이고 MA선이 120에서 200일선 사이에 주가가 왔을 때 그리고 RSI가 30 근처일 때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일 때 공포 이 매도 구간일 때 그럴 때는 제큐는 매수하지 않고요. 올인합니다. TQQQ에. 근데 5 일마다 400불의 TQQQ를 다 사고요. 그리고 현금의 10분의 1씩을 신저가가 갱신할 때마다 매수를 합니다. "아 나 몰라.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 뭐 현금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신저가 갱신할 때마다
매수를 한꺼번에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충족이 다 안 되고 만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뭐 사용을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일수록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겠죠? 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매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복잡하지만 매일매일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 원칙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뭐 답답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는 상당하게 액수를 이미 투자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꾸준히 이삭줍기로 추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매수를 하다가 1 년에 한 번 TQQQ 제Q를 리밸런싱 하죠. TQQQ 비중이 20%를 50%를 넘으면 리밸런싱해서 팔아서 제Q를 다시 매수를 하고, 또 50%가 넘지 않으면 TQQQ가 50%가 넘지 않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리밸런싱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맞추고, TQQQ 비중이 너무 낮다 그러면 제Q까지 팔아서 5대 5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뭐 TQQQ 비중이 뭐 40% 이상이다 그럼 굳이 뭐 제Q를 팔면서까지 그렇게 억지로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만 리밸런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투자를 하냐. 막 그냥 좀 내렸다 하면 사고 올랐다 하면 팔면 되지." 뭐 그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희가 소중히 땀 흘려서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삭줍기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매수해 나가는 것을 함께 한번 보면서 수익률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랐죠.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말이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